2017년도 첫날 첫 강에 이제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은 제가 지금 이 말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지금 떠드는 얘기나 모든 내용은 동영상으로 제작이 되는데 부담 갖지 마시고요. 질문하시고 다 하시면 돼요. 제가 컨트롤해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할 거니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재를 좀 볼게요. 교재 구성을 좀 아셔야 돼요. 교재 앞부분을 쫙 넘기시면은 표지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부록 CD라고 밑에 있을 거예요. 부록 CD가 이제 중간 여기 보면 뒤에 있나요? CD가 들어있잖아요. CD. 이 CD를 뜯어서 공부하려면 불편할 수도 있어요. 노트북에 요즘 또 CD롬 드라이브 없는 노트북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넣어놨어요. 제 홈페이지에 아까 우리 공부방 있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요거 여기 자격증 대비라는 거 클릭해 보시면은요, 여기에 부록 CD가 밑에 있어요. 요거 클릭하셔 갖고 다운로드 받아 쓰시면 되고요.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필요하시면 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우리는 실습 파일만 필요하니까 이건 필기 실습이고, 저 상단에 있는 실습 파일 요거 얘를 갖고 아까 우리 설치했었고요. 예.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기면 표지 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신화공 독자 카페라 그래서 신화공 사이트가 있어요. 그거 한번 좀 열어 보여드릴게요. 신화공,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한다 라는 뜻이에요. 신화공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길벗 카페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신화공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신화공 카페 이렇게 뭐가 정보가 들어있는데요. 여기 회원 가입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책을 등록하는 게 있어요. 교재 등록하는 거.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요. 자, 요렇게 제가 이제 회원 가입을 했잖아요. 저는 회원 가입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회원 가입하시고 나서 도서 등록을 하세요. 도서 등록. 저는 23권이 등록되어 있어요. 이거 2017년 것도 다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등록하는 거냐면은요, ICBN으로 찾기 뭐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우리 책 뒤에 보면은 이어서 쓰나? 빼기가 중간에 대시가 들어있네요. 예, 요렇게 이렇게 대시를 집어넣어서 검색을 하면은 안 나오나? 979 대시 한번 해볼게요. 대시 스펠을 틀렸네요. 예, 여기 맞고요. 그러면 이렇게 페이지가 나와요. 이 책에 저는 이제 이 문제가 나오고 여러분이 문제가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한번 참고해서 보세요. 51페이지 보면은 조건부 서식, 답은 조건부 같아요. 그렇죠? 조건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가면은 이거는 셀 서식이라고 써 있는 것 같고요. 151페이지 가면은 목표 값 찾기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등록을 하시면은 등록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이제 하나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를 여기다가 이제 하냐면 시험 대비 자료라 그래서 우리 이제 커말 2급이죠. 여기 보면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에 관한 정보들의 시험 자료들이 있어요. 그럼 회원 가입을 하면 여기 전자우편 주소로 가입하니까 전자우편으로도 와요. 이게 출판사에서부터. 예. 아니면 뭐 제가 공부방에다가 올려놓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셔도 되고, 하여튼 요렇게 등록을 해서 공부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게 이 책 출판사에서 하는 서비스예요. 참고로
신화공이라고 하는 길보 출판사 책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비싸요. 가장 비싸요. 비싼 이유가 그만큼 잘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조금 불편할지 몰라도 너무 많으면 설명이 너무 많으면 또 힘들어 하시더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쭉 넘기시면은 차례 10페이지에 보면 목차가 나오는데 시험은 이렇게 볼 거예요 라고 해서 설명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본 작업, 계산 작업, 분석 작업, 기타 작업 이렇게 나와요. 먼저 여기 보니까 기본 작업이 나오네요. 기본 작업. 그 다음에 계산 작업 나오고요. 안 적으셔도 돼요. 책에 있는 거예요. 분석 작업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작업 들어가고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합니다. 필기는요. 필기 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실기는 70점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기를 먼저 합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실기를 설명하느냐? 필기를 공부하시려면 필기 안에도 실기가 나오잖아요. 엑셀에 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처음부터 필기책을 공부하면 컴퓨터 일반에 관한 거는 설명을 가능한데 엑셀에 관한 설명을 할 때 전혀 여러분이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실기 대비 필기 대비 다 하는 거예요. 먼저 이 책을 먼저 공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필기 시험 대비해서 우리 문제집 그걸 가지고 이제 풀을 거고요. 그렇게 공부하게끔 돼 있고요. 어차피 지금은 실기 대비 필기 대비 같이 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실기를 위주로 설명을 하잖아요. 필기 시험에는 어떻게 나옵니다 라고 제가 또 따로따로 설명드릴 거니까 그때 메모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에 보니까는 이제 모의고사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출문제는 반드시 풀어 보셔야 되고요. 제가 다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문제 패턴을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엑셀을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은 이 자격증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도 합격하실 수 있겠지만 엑셀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 패턴을 모르면 시험장에 가면 멍하고 있다가 오시는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커말 자격증 1회 시험을 봤거든요. 그때는 1급은 없이 2급 3급만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전공했고 엑셀을 오랫동안 강의를 해왔으니까는 뭐 관련도 문제 전혀 없는 상태 첫 회 시험이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올지 저렇게 문제가 나올지 시험본부에서는 상공회의소에서는 이런 유형으로 내겠다라고만 해놨지 실제 까보기 전엔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 유형이 지금까지 동일해요. 그 오래전에 봤던 시험 문제 패턴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갑니다.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요. 여기 나오는 이제 계산 작업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함수라는 건데 함수는 다른 말로 기능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펑션이라고 합니다. 펑션. 여러분 키보드에 보시면 F1번, F2번 하고 F12번까지 있죠. 그 F가 펑션이에요. 그래서 얘는 기능 키라 그래요. 함수 키라고 안 부르고요. F1번은 도움말이에요. help라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F2번, F3번을 누르면 뭐를 찾아라 이렇게 나와요. 보통 찾아라. find. 그래서 F3번 누르면 대부분 어떤 자료를 찾는구나. 글자를 찾는구나. 이런 기능으로 대부분 가요. F4번, F5번 기능이 뭐고 F6번 기능이 뭐고 F10번은 뭐고 엑셀에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컴퓨터 일반 필기시험에 윈도우상에서 말하는 기능키하고 엑셀에서 말하는 기능키를 같이 내기도 해요. F1번은 뭡니까? 그러면 도움말 이건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건 안 내요. 남들 다 아는 걸 왜 내? 적당히 모르는 걸 내야지. 적당히. 다 몰라. 그러면 안 되지. 반은 모르고 반은 알고 있을 때 그때 문제를 내는 게 참 좋은 건데 하여튼 그런 것도 시험에 냅니다. 예. 하여튼 문제 패턴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집에서 혼자 공부하실 때는 이 책에 붙어있는 CD를 집어넣어서 설치를 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 공부한 거를 가지고 채점을 해봐야 되잖아요. 내가 몇 점을 맞았는지, 어디를 틀렸는지, 맞았는지. 이제 그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프로그램이. 우리 공부할 때는 제가 설명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하나 여쭤볼게요. 나는 엑셀을 전혀 모른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많이 계시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부방에 가면 엑셀의 기본적인 내용이 설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엑셀에 관한 내용. 아, 요거 아니구나. 저 상단에도 있어. 옛날 공부방에 가시면은 여기에 엑셀, 쉽게 배우는 엑셀이라고 해서 강의해 놓은 게 있으니까는요. 짬날 때 한번 보세요. 동영상을 꼭 보셔야 돼요. 한 9시간 정도 해 놓은 건데 쭉 한번 읽으세요. 들으세요. 그냥 실습은 안 하셔도 좋으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기능이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하고 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 책에 있는 건 제가 설명드리면 되니까. 참고로 우리 공부하는 수업 내용은 자격증이잖아요. 자격증에 관한 내용을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 책 제목도 신화공이잖아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적인 내용을 굳이 제가 설명드리진 않아요. 요거는 시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건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평상시에는 알아두는 게 좋은 거예요 라고 중간중간에 팁을 설명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자격증하고 전혀 무관한 내용을 제가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책을 공부하실 때 제가 이 책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이런 거죠. 구구단을 모르면 곱셈 나눗셈 못 하잖아요. 근데 시험에는 구구단은 안 나오는데 곱셈 나눗셈이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구구단은 설명 드릴 거예요. 대신에 구구단을 못 외우신 분은 구구단을 외워야 곱셈 나눗셈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마찬가지처럼 엑셀도 그런 거예요. 가나다라 수준이 들어가는데 나 수준을 설명하려니까 가를 모르면 나 수준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 수준을 설명은 드릴 거예요. 그런데 엑셀 입문반처럼 비주얼 고주얼 설명은 못할 수 있으니까 댁에서 좀 더 공부는 더 하셔야 돼요. 필요한 자료들은 다 제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는 그렇게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책에 한번 볼게요. 16페이지 한번 보세요. 16페이지 기본 작업에 뭐가 나오는가 봤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입력하는 자료 시험이 있어요. 입력하는 거. 주어진 데이터를 입력하래요. 기본 작업에 입력 있다 그랬죠? 입력이요. 근데 시험에 이 책의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요. 입력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놨어요. 이유가 뭐냐면 양이 너무 많아요. 점수는 조금밖에 안 주고요. 다른 자격증 시험에는 입력을 해야 그 다음 과정을 진도를 나가거든요. 과정이 진행이 돼요. 입력한 걸 토대로 해서 작업을 하는 시험도 있어요. 근데 컴활 자격증 시험은 입력은 별개예요. 입력을 안 했다고 해서 시험을 망치는 게 아니라 5점 감점만 처리해요. 95점만 맞자 이거지. 5점은 빼고. 왜냐면 타자가 빠르면 상관이 없는데 타자가 빠르지 않으신 분들은 입력하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가르쳐 놨더니 우리 큰애도 이제 대학 졸업반인데 여기서 공부를 했어요. 저한테 등록시켜가지고 시험 볼 때 따라갔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입력했냐 했더니 하지 말래매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이 40분 시험인데 한 20분 지나니까 나오대요. 50% 경과되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력을 했냐 했더니 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안 하고 나머지 했어. 그랬더니 한 80 몇 점을 합격했더라고요. 그게 제일 좋아요. 이 책의 저자도 79점을 합격하자고 책에 써 있어요. 79점. 근데 시간이 남으면 입력을 하세요. 그럼 1점이든 0.5점이든 주니까 입력하면 하면서록 줘요. 시간은 점수는 주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길까봐 걱정이라서 그런 거죠. 그렇지만 않으면 뭐. 그 다음에 서식 설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서식은 꾸미는 거예요. 꾸미는 거. 글꼴을 뭐 어떤 게 크게 해라, 뭐 20으로 해라, 글꼴 폰트를 뭐로 바꿔라, 뭐 진하게 해라, 밑줄 쳐라, 빨간색, 노란색을 칠해라, 뭐 이런 거 있죠. 서식 꾸미는 거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조건부 서식도 있어요. 그냥 서식도 있고 조건부 서식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필터라는 것도 있어요. 필터. 그 다음에 이제 외부 데이터. 외부 데이터라는 건 엑셀로 입력한 데이터가 아닌 다른 거로 입력한 거를 엑셀화 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점수를 갖추 시험을 보는데 20점 20점 중에서 5점 포기하고 아까 입력하는 거 빼고 15점은 맞자 이렇게 돼 있고, 계산 작업이 40점이에요. 계산 작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계산 작업 40점을 놓치면 60점 밖에 안 되잖아요. 70점 이상이 합격이거든요. 계산 작업 한 문제를 맞추면 어떻게 되죠? 68점이에요. 다섯 문항 5점, 다섯 문항 8점짜리 다섯 문항이니까 40점이란 말이에요. 한 문항 맞추면 68점이라 떨어지고요. 두 문항 맞추면 76점이잖아요. 8점짜리 두 개니까 16점 돼서 76점인데 아까 그랬죠? 5점짜리 입력하는 거 그만두자고요. 그럼 71점이 되잖아요. 71점. 71점이면 불안해요. 잘못해서 2점짜리 틀리면 어떻게 돼요? 69 불합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책에 뭐라고 했냐면 세 문제는 맞추자고 되어 있어요. 세 문제. 근데 세 문제 맞추면 네 문제까지는 맞춰요. 왜냐? 계산 문제에 나오는 함수 기능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뭐뭐가 나온다. 얘는 반드시 나온다라는 게 몇 개 있어요. 그것만 해도 세 개야. 반드시 얘는 꼭 나와.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그거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럼 뭐 여러분들은 계산 작업은 다섯 문항 중에서 세 문항 이상은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조금만 더 하면 네 문항 맞추고, 다섯 문항 맞추기는 좀 벅찰 수는 있겠지만 네 문항까지는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은 뭐라고 돼 있어요? 분석 작업이든 기타 작업이든 간에 다 맞출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20점짜리인데 20점, 20점 다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총 79점 정도로 합격을 하자. 나머지 세세한 설명은 책에 있으니까 넘어갈 거예요. 굳이 제가 이걸 다 설명할 필요는 없으니까는. 자, 페이지 넘길게요. 28쪽부터 들어가는데요. 자, 먼저 엑셀을 실행해 놨으니까 엑셀부터 한번 볼게요. 엑셀 화면 구조부터 설명드려야 돼요. 예. 엑셀을 아시는 분 같으면 뭐 별것도 아닌데 하지만 엑셀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새롭잖아요. 자, 한번 볼게요. 저 상단에 보면 북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북1. 이 북1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라고 하냐면 통합문서라 그래요. 통합문서. 그러니까 엑셀 파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엑셀 파일 아시잖아요. 아리안글 파일, 엑셀 파일, 포토샵 파일, 뭐 디카로 찍은 사진 파일, 동영상 파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엑셀에서는 파일이라는 말도 쓰지만 엑셀 통합문서다 라고 얘기를 해요. 통합문서. 이게 다른 말로 파일이다. 그러니까 용어가 귀에 좀 젖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시는 A, B, C, D 1, 2, 3, 4라고 보이는 데가 있을 거예요. 칸칸마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는 시트라 그래요. 시트. 무슨 시트냐면 워크 시트라 그래요. 차트 시트도 있어요. 매크로 시트도 있어요. 시트가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시험에는 워크 시트만 시험 봐요. 차트 시트나 매크로 시트는 안 나와요. 다른 자격증 시험에는 차트 시트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컴활에는 무조건 이 화면 A, B, C, D 1, 2, 3, 4 보이는 이 화면에서 다 지지고 볶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워크시트가 하나가 아니고요. 화면 밑에를 한번 보시겠어요? 화면 밑에. 화면 밑에를 보시면 시트 1, 시트 2, 시트 3 이런 게 있어요. 밑에 종이가 있어요. 시트. 그러니까 말하면 옛날에 그 우리 빨간 장부, 회계 장부 있었잖아요. 회계 장부. 여기가 빨갛게 이렇게 칠해져 있는 거. 예. 그런데 종이가 기본적으로 3장 들어있다. 255장까지 늘릴 수 있어요. 몇 장? 워크시트는 워크시트 하여튼 시트 워크시트, 차트 시트, 매크로 시트 다 합쳐서 시트는 255개까지 생성이 가능해요. 근데 255개 시트를 만들어 놓으면은요 너무 무거워서
어느 컴퓨터에서는 대부분 컴퓨터에서 작동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3개 시트만 열어놓고 쓰는 거. 우리 시험에는 한 10개 정도 시트 나와요. 문제 1번, 2번, 3번, 4번이 다 시트별로 나와요. 시트별로. 그러니까 시트 1번에는 무슨 문제, 시트 2번에는 무슨 문제, 시트 3번에는 무슨 문제 해서 따로따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시트 하나에다가 몰아서 쭉 내지는 않고 분야별로 시험을 내더라. 자, 이때 이제 시트에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시트 1번, 시트 2번, 시트 3번인데 시트의 위치도 바꿀 수가 있어요. 한번 바꿔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 시트 1, 시트 2, 시트 3이라는 글자 보이세요? 이 글자를 마우스로 끌고 이렇게 지나가면 화살표 같은 게 보일 거예요. 화살표 같은 게 이렇게 보이나요? 이렇게요? 그럼 시트 이름이 위치가 바뀌어요. 우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인더북에 스프링 풀러가지고 종이 위아래 바꾸면 되잖아요. 앞뒤를 그것처럼. 그리고 시트 명칭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글자를 쓰면 시트 명칭이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색깔도 넣을 수 있어요. 색깔도 넣을 수 있어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탭 색이라 그래서요. 색깔을 바꿔 놓을 수도 있어요. 우리 컴퓨터는요. 클릭하는 거 아시잖아요. 더블 클릭 아시죠? 그 다음에 바로가기가 뭐예요? 바로가기 메뉴를 부른다 그러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열리는 메뉴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우클릭이라고도 하죠. 우클릭. 다른 말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데 바로가기 메뉴를 부른다 그러죠. 컨텍스트 메뉴라 그래요. 이걸 컨텍스트 메뉴라 그래요. 학술적인 용어로는 컨텍스트 메뉴라고 부르고요. 우리 윈도우에서는 바로가기 메뉴라고 불러요. 바로가기 메뉴. 그러니까 세 가지죠. 왼손으로 클릭, 2번 더블 클릭,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는 거, 바로가기 메뉴 누르는 거. 이 세 가지만 아시면은요. 엑셀을 몰라도 기본적인 건 다 해요. 엑셀스러운 거를 못 하는 거지. 엑셀에 있는 엑셀스러운 게 있잖아요. 파워포인트는 파워포인트스러운 기능이 있고 아래 한글은 아래 한글스러운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거 키보드로 글자 놓고 블럭 잡아서 크게 작게 꾸미는 건 다 할 줄 아시잖아. 그런 거는 걱정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글꼴의 크기를 20포인트로 바꿔라, 글꼴을 뭐 명조체로 바꿔라, 이런 건 어렵지 않잖아요. 이제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를 잘 하시면은 컴퓨터를 잘 하실 수가 있고요. 엑셀뿐만 아니라 뭐든지 다. 그 다음에 A, B, C, D 하는 거를 우리는 칸 문자라 그래. 칸. 1, 2, 3, 4는 줄 번호라 그래요. 줄 번호. 그래서 A라는 칸과 1이라는 숫자가 만나는 곳, 여기 한번 클릭해 보세요. 아무데나 클릭해 보시면은요, 여기죠. 여기 A라는 글자 위에 보면은 이름 상자라고 뜰 겁니다. 이름 상자. 마우스로 쓱 갖다 대면 뭐라고 메뉴가 떠요. 메시지가 뜨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요. 자, 갖다 대면 뭐라고 뜨죠? 그러면 그거를 잘 기억을 하셔요. 그러면 요령이야. 다른 데도 가도 그래. 여기 가면 이건 백분율 스타일, 얘는 쉼표 스타일, 요거는 회계 표시 형식, 그 옆에 거는 뭐 자릿수 늘림, 여기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메시지가 뜨거든요. 이런 거를 잘 보고 외우시는 사람은 컴퓨터를 금방 해요. 제 경험엔 그래요. 자, A라는 칸과 1이라는 줄 번호가 만나는 곳을 A의 첫 번째 셀 그래요. 다른 말로 A1 셀이라고 하죠. A1 셀. 이거는 A번째 칸. 첫 번째
줄. 첫 번째 줄. 우리가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 줄칸. 근데 엑셀에서는 칸줄로 표현해요. A라는 칸과 1이라는 줄. 그래서 A의 첫 번째 셀, A1 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셀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뭐 같이 한번 해볼게요. 키보드로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시면 키보드에 보면 오른쪽 가는 방향키가 있죠. 그렇죠? 예, 그걸 눌러보시면 오른쪽으로 쭉 갑니다. 누르고 계시면 가요.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하려면 힘드니까 누르고 계시면 되는데 이렇게 가면 한두 끝도 없이 가니까는요. 컨트롤 키 눌렀다 띄고 정정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가보세요. 키보드에 컨트롤 키가 몇 개 있습니까? 컨트롤 키가 뭔지는 아시죠? CTRL이라고 적혀 있는 거 컨트롤 키예요. 제어 기능을 갖고 있는 키가 두 개가 있는데 엑셀에서는 왼쪽의 것만 작동돼요. 오른쪽에 있는 컨트롤 키는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Alternate라고 하는 키가 있어요. ALT 키. Alt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Alternate 키도 두 개가 있어요. 키보드에. 근데 엑셀에서는 왼쪽에만 작동되고 오른쪽에는 작동이 안 됩니다. Shift 키도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는 다 작동돼요. Shift 키는 다 작동됩니다. 예. 그리고 키보드 제일 아랫줄에 보시면은 글자가 아닌 그림으로 기호 형태로 적혀 있는 키가 세 개가 있죠. 두 개가 있는데 로고 키가 있을게요. 로고를 눌렀다 띄면 시작이 눌려지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 안 내요. 왜? 다 알아요. 대신에 로고를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을 어떤 걸 누르냐에 따라 달라져요. 로고를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E를 누르면 내 컴퓨터 창이 뜨고요. 로고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 R을 누르면 실행창이 뜨고요. 다 달라요. 기능이. 처음 보시는 경우도 있죠. 요게 시험에 나와요. 이런 것들이. 윈도우 로고 키를 눌렀다 띄고 나서 윈도우 로고 키를 누른 상태에서 A, B, C, D, Z까지가 있는데 윈도우 로고 플러스 Q 그러면 이건 뭘까? 윈도우 로고 플러스 W는 뭘까? 윈도우 로고 플러스 R은 뭘까? 윈도우 로고 플러스 T는 뭘까?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하고 오른쪽 눌렀더니 제일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A, B, C, D 해서 Z가 26번째고 Z 다음이 AA예요. 27번째, AB 28번째, ZZ 그러면 근데 ZZ 되면은 AAA인데 XFD는 16,384번째예요.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숫자는 시험에 안 내니까는. 치사하게 16,383번째, 16,385번째 이렇게 치사하게 문제 내지는 않으니까는 하여튼 16,000칸 이상이 옆으로 더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컨트롤 키 누르고 내려가 보세요. 얼마나 내려가요? 100만 줄 이상 내려가잖아요. 많이 내려가죠? 굉장히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컨트롤 키 누르고 좌우 상하를 누르는 건데요. 컨트롤 키 누르고 왼쪽 누르면 맨 앞쪽으로 오죠. 자, 그러면 제가 마우스로 대충 오른쪽 가고 있어요. 대충 오른쪽을 가고 있는데요. 이때 홈키 누르면 어떻게 돼요? 홈은 A번째로 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아니라 A번째 앞으로 간다는 뜻이 앞에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 앞으로 간다는 게 홈이에요. 컨트롤하고 홈 누르면은요, 컨트롤 키랑 홈을 누르면 맨 앞으로 가요. 우리가 보통 마우스를 클릭을 많이 하시지만은 제가 컴퓨터를 배울 때는 마우스라는 물건이 없었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다 키보드를 공부했던 시절이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그러지만 마우스는 아까 그랬잖아요. 클릭, 더블 클릭, 바로가기 메뉴 세 가지 기능밖에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마우스로 시험 낼 게 없잖아요.
그 만만한 게 뭐예요? 키보드예요. 키보드는 조합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키보드로 시험을 내요. 자, 이번에는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페이지 업 다운 눌러보세요. 페이지 다운 키 누르면 어디로 가나 보세요. 컨트롤 키 누르고 페이지 다운 키 누르고 반응 없으면 컨트롤하고 페이지 업 눌러보세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컨트롤 키 누르고 페이지 다운 키를 누르면 밑에 있는 시트가 다음 시트로 넘어갈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종이가 넘어가는 거죠. 종이가. 자, 이번에 Alt 키 누르고 페이지 다운 키 눌러보세요. 어디로 가나. Alt 키 누르고 페이지 다운 키 누르면 어디로 가나 보세요. 자, 그러면 그냥 페이지 다운 키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페이지 다운이나 페이지 업을 누르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나 보세요. 화면 하나가 내려가거나 올라가요. 근데 Alt 키 누르고 페이지 다운 키를 누르면 옆으로 가요. 옆으로. 한 화면씩 옆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페이지 업을 누르면 앞으로 갔다가. 근데 컨트롤하고 페이지 업 다운을 누르면 이제 시트가 통째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쉬프트 키 누르고 움직이면은요 블럭이에요. 쉬프트 키 누르고 키보드로 오르륵 오른쪽 아래쪽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블럭,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블럭 잡는 거랑 동일해요. 쉬프트하고 키보드로 움직이는 거죠. 실기시험에 이걸 내줄 수가 없어요. 왜? 실기시험에는 이렇게 입력하세요, 얘를 꾸미세요, 그럼 끝인데 필기시험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필기시험에 그런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몸속에 베이스가 깔려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이 자격증을 강의하면서 내가 몰랐던 것들이 많이 있네, 많이 배워요 솔직히. 예. 자, 한번 파일을 불러오는 기능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마우스로 어디를 가리킬 거예요. 자, 이름 상자입니다, 여기를 가리켜 보세요 라고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게끔 유도를 할 거예요. 어디는 수식 입력 줄입니다 라고 알려드릴 거고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은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피스 단추가 어디나 한번 클릭해 보세요. 오피스 단추. 오피스 단추라고 있어요. 제일 왼쪽에 동그란 단추 있잖아요. 클릭하시면 엑셀 옵션이라고 있나 확인해 보세요. 엑셀 옵션. 엑셀 옵션. 묘창 뜨나요? 확인하셨어요? 어딘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저 왼쪽에 동그란 거 대신에 파일이라는 글자가 써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렇게 떠 있어요? 여기 빨간 줄로 아까 2010이라 그랬죠? 2007은 여기 홈 옆에 동그란 단추가 돼 있어요. 이 단추를 오피스 단추라 그래요. 제가 공부할 때 동그란 거 누르세요 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잖아. 그래, 우리끼리는 동그란 거라고 치자 이거야. 시험 보러 갔는데 오피스 단추 누르시면 그게 뭔데요? 그 동그란 거야. 아,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이럴 수는 없잖아. 용어를 알고 계셔야 돼요. 오피스 단추. 그럼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시면 끝내기도 있고 엑셀 옵션도 있을 겁니다. 엑셀 옵션 찾으셨어요? 눌러보세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하나 둘 세 가지 보이세요? 저는 밑 세 번째 거 해제했어요. 저 체크돼 있어요? 해제돼 있어요? 네, 해제돼 있으면 돼요. 이거 체크하시면 뭐가 차이가 나나 보세요. 체크해놓고 확인 눌러보세요. 뭐가 바뀌는지. 뭐가 하는 메뉴가 새로 생겨요. 끝에. 개발 도구. 이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꺼내놓지 마세요. 다시 오피스 단추 눌러서 엑셀 옵션에 가서 개발 도구 탭 표시를 하지 마라 하고 확인 누르세요. 안 나오시면 좋고요.
2010은 좀 달라요. 2010은 아까 제가 하나 다르다 그랬잖아요. 2007하고 2010하고. 요거 끝에 개발 도구 열리는 메뉴 방법이 2007하고 2010하고 딱 하나 차이가 나요. 요거는 그때 가서 알려드릴게요. 개발 도구 공부할 때. 예. 지금 하면 또 그것도 머리 아프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는 메뉴하고 제가 보는 메뉴하고 약간 차이가 나요.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메뉴는요, 주로 그림 위주로 나와요. 대신에 창이 보세요. 이 창이 작아지면은요, 아까는 이렇게 옆으로 있던 애들이 모여요. 그렇죠.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이게 넓으면 넓을수록 여기 있는 기호들이 여러분들 여기 특히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거 글자 있으시죠? 근데 저는 그게 없잖아요. 기호로만 돼 있잖아요. 대신에 갖다 대면 메시지가 뜨죠. 저도 여러분처럼 똑같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메시지를 그림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이 화면이 너무 작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해상도를 좀 조절하다 보니까 여러분 메뉴하고 제 메뉴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건 있는데 제가 다 그때그때 보여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맑은 고딕 옆에 화살표가 붙어 있고 10일 옆에 화살표가 붙어 있고 가나에도 보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있는데 가가가에 보면 진하게 굵게, 그 다음에 기울이고 밑줄치도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가 있는 것들이 몇 가지들 있죠. 이걸 펼침 목록이라 그래요. 눌러보시면 뭐가 있어요. 하나가 아니다라는 거죠. 2개 이상 된다라는 거죠. 특히 글꼴의 종류 어마하게 많잖아요. 글꼴의 크기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펼침 목록 누르세요 라고 하면 펼침 목록이 뭐지? 또 옆에다 제가 설명할 거예요. 자, 펼침 목록 그 화살표 눌러보세요 라고 알려드릴 거니까, 그러면 화살표만 기억하지 마시고 펼침 목록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 교재 나와 있는 문제지를 한번 열어볼 거예요. 열어놓고 거기다가 답을 어떻게 맞추는지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자, 오피스 단추 눌러서 열기 찾으셨어요? 누르시면 제일 먼저 문서라는 창이 뜰 거예요. 문서라는 창 뜨나요? 자, 우리 시험은 어디 있냐면요, 문서라는 곳에 시험이 있는 게 아니고 왼쪽에 이렇게 스크롤바가 있는데 얘를 내리셔가지고 컴퓨터에 보면 C 드라이브라고 있어요. C 드라이브. 여기 HNC, 인텔 뭐 이렇게 보일 거예요. 보이세요? 이런 거? OA라는 폴더가 여러분한테는 없으시죠? 저도 아까 만든 거예요. 여기에 실제로 시험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시험 문제가 여기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 와서 할 거예요. 길복 한 마리가. 요거 아시겠어요?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01 섹션 여기를 갈 거예요. 01 섹션 문제라는 파일이 있어요. 문제 보이세요? 근데 엑셀에서 M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뭐라고 나와요? 01 섹션 문제만 보입니까?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세요. 구성 예, 잠깐만요. 있나? 없다. 여기 없다. 이거 좀 이따 찾아봐야 되겠다. 그럼 요대로 두고요. 요대로 두고 시작은 동글뱅이 제일 왼쪽 밑에 윈도우 로고 있죠? 제어판 보이세요? 네. 여기 보면은 모양 및 개인 설정, 폴더 옵션 찾으셨어요? 예.
어떻게 와서 찾았는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버튼 눌러서 지역판에 와서 모양 및 개인 설정에 오셨잖아요. 그럼 폴더 옵션이라고 있죠. 폴더 옵션. 예. 가시면 얘가 필기시험에 나와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기본값 복원을 한번 누를 거고요. 기본값 복원 한번 누를 거고요. 복이라는 메뉴 가셔서 기본값 복원 누를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냐면은요, 제가 이따 찾아 드릴 테니까 얘를 쭉 내리시면 중간 정도 내리시면은요,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 숨기기라는 게 선택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 해제하세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알려진 파일 형식 파일 확장명을 숨겨라 그랬는데, 확장명이 뭐냐면 아까 보셨던 요게 확장명이라는 거예요. 뒤에 XLSM 이런 거. 이 확장명을 왜 숨기느냐? 초보자들은 이게 보이면 더 힘들어요. 초보자들은. 근데 우리는 초보자가 아니잖아. 자격증 취득하러 공부하러 오셨는데. 그래서 반드시 얘를 풀어 놓으셔야 돼.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자, 이제는 어떻게 돼 있어요? XLSM이라고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XLSM이란 뜻이 뭔지를 또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 공부하는 거예요. 자, 클릭하고 정답 말고 열기.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밑에 보세요. 밑에 무작정 따라하기 기출공일 기출공이하고 밑에 이름이 서로 다른 세 개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답안지예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거,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거,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문제를 연습하기 위한 답안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다가 답을 가져와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자, 외부 데이터란 말이 뭘까요? 엑셀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자료예요. 그게 외부 데이터예요. 엑셀로 만들었으면 그냥 엑셀에서 아까 열기를 누르면 돼요. 근데 엑셀로 만든, 엑셀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래한 걸로 만들 수도 있어요. 메모장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래 한글로는 직접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래 한글로 만든 문서를 엑셀로 못 불러와요. 아래 한글로 만들어서 엑셀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엑셀 형태로, 엑셀이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인 메모장 형태, 이걸 텍스트 파일이라 그래. 텍스트 파일. 그걸 변환시켜서 가져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DBase 3 플러스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액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쿼리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쿼리.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미리 넣어놓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하여튼 엑셀이 아닌 제3의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든 프로그램을, 데이터를 엑셀화 시켜야 돼요. 엑셀화. 엑셀화. 엑셀화라는 건 엑셀처럼 보이게끔 만들자는 거죠. 그렇죠. 이 문제가 하나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매번 있지는 않더라고요. 어쩔 때는 들어있고 어떨 때는 이 문제가 안 들어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 연습을 먼저 해볼 거예요. 자, 다음에 텍스트 파일을 열으래요. 열어봐야지 뭐. 엑셀에서 열 수 있어요. 열기. 오피스 한 줄 눌러서 열기. 그런데 잠깐만 보세요. 이 열기는 매번 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그 옆에 보면 뭐가 조그만 아이콘 보이세요? 거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뭐라고 뜨나요? 하나는 저장, 실행 취소, 확대 축소 취소. 하나는 뭐 다시 실행 못함.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건 뭐냐면 되돌릴 수 없는가 뭐 이런 거 같은데, 하여튼 그 옆에 보면 또 펼치 목록이 하나 있죠.
축소되어 있고 내려가는 화살표 뭐라고 불러요? 여기를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이라고 불러요. 어디 찾으셨어요? 근데 간혹이요 여기 밑에 있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자 한번 볼게요. 누르셔가지고 그 펼친 목록 있잖아요. 화살표 누르셔가지고 열기라고 되어 있는 거 글자 보이세요? 그럼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면 열기 아이콘이 항상 붙어 나와요. 이제는 굳이 여기 안 들어가도 여기서 바로 열기 하면 되죠. 그렇죠. 아직 못 찾으신 분 여기 다 찾으셨어요? 열기?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사용자 지정이라는 거 찾으셨어요? 예. 이거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오피스 단추 눌러서 열기 하셔도 돼요. 자, 열기를 눌렀는데 자, 보세요. 지금 열기를 눌렀는데 화면의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화면 오른쪽에 뭐라고 떠 있어요? 엑셀 파일만 열겠습니다 라고 써 있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엑셀이잖아요. 그러니까 엑셀로 만든 문서를 여는 거지 엑셀이 아닌 건 안 열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 외부 데이터는 어디에 있냐면 C 드라이브 길버 커마 리급의 섹션 폴더가 아니라 01 섹션 폴더예요. 출판사에 몇 번이나 얘기해도 이걸 안 고쳐주는데 01이라는 글자를 수정하기 싫은가 봐. 사원임금 계산표점 txt로 돼 있잖아요. txt 여긴 txt가 있나 보세요. XLS M만 있잖아. 그래서 모든 파일, 모든 엑셀 파일을 눌러가지고 얘도 펼친 목록 있으니까 눌러가지고 텍스트 파일로 바꿔야 돼. 텍스트 파일로. 아니 모든 파일로 바꾸든지 텍스트 파일로 바꿔야만이 거기에 사원임금 계산표점 txt가 보인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수저통에 들어가면 수저통에 뚜껑을 열면 숟가락 젓가락이 들어있는데 갑자기 국자를 가져오래. 국자는 수저통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찾아와야 되는 것처럼 모양새가 다른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엑셀은 기본적으로 엑셀 형태로 만들어진 것만 저장을 해요. 아니 저장한 게 그것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불러와라 그러면 엑셀만 불러오겠다고 애를 써요. 그때 사용자가 뭐라고 하냐면 엑셀 말고 텍스트. 자, 사원임금 계산표를 열었어요. 더블 클릭할 겁니다. 클릭하고 열기 누르셔도 되고요.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얘를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열기 누르셔도 돼요. 자, 창에 이렇게 뜨네요. 마법사. 그 마법사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화에서 봤던 그 마법사, 수염이 이렇게 긴 지팡이 들고 있는 마법사, 그 마법사랑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컴퓨터에서 말하는 마법사는 단계별로 처리하는 것, 이걸 마법사라고 불러요. 단계가 몇 단계가 있는데 3단계가 있어. 어떤 건 5단계짜리도 있고 어떤 건 10단계짜리도 있고 단계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막 꾸며가지고 가져와라 이게 아니라, 자 1단계는 요거를 하세요.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냐 너비가 일정하냐 둘 중에 하나 물어보라는데 시험 문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빨간 화살표가 있어요. 문제지에 외부 데이터는 쉼표로 구분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구분기호가 쉼표래요. 그러니까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는 게 맞는 거죠. 선택한 상태에서 다음. 두 번째 단계야. 자, 첫 번째 단계 통과하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구분기호가 뭡니까? 묻는 거죠. 뭐예요? 탭이에요? 아니죠. 뭐죠? 쉼표예요. 그러니까 쉼표를 딱 누르자마자 밑에 있는 애들이 알아서 짝짝짝짝 간격을 맞춰줘요. 더 이상 할 거 없죠? 다음. 자, 세 번째 단계인데 마지막 단계예요. 일반이냐 텍스트냐 날짜냐 건너뛰겠느냐 물어봤는데 여긴 특별한 말이 없어요. 그냥 마침 누를 거예요. 마침 누를 거예요.
이렇게 열렸어요. 자, 28쪽 밑에 그림 보세요. 28쪽 밑에 그림. 이렇게 보이나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저 위를 보세요. 위. 화면 위를 보세요. 사원임금 계산표라고 되어 있죠. 아까 우리가 가져왔던 건 뭐였는데? 섹션 01 문제라고 했잖아. 아까 섹션 01 문제라는 게 문제지예요, 얘가. 그런데 마법상과 뭔가를 통했더니 사원임금 계산표점 txt가 열렸어요. 그렇죠? 얘를 제출할 수는 없어요. 얘를 답안지도 가져가야 돼요. 자, 얘를 블럭을 잡습니다. 블럭 잡는 거는요,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는 건 대부분 아시죠? 그렇죠?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시고요. 컨트롤 A를 누르면 탁 거기만 블럭을 잡아요. 자, 이때 복사를 할 거예요. 컨트롤 C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 홈 메뉴에 가면 복사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복사라는 아이콘 뭔지 아시잖아요. 똑같이 그림 생긴 거 이거 하셔도 되고 컨트롤 C 눌러도 되죠. 그러면 점선이 동글동글 움직여요. 맞죠? 그렇죠? 그럼 복사가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답안지 밑에 화면 밑에 보시면 섹션 01 문제라는 거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면 뭐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보이는데 섹션 01이라고 하는 섹션 01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섹션 01 문제라는 여기에 A의 첫 번째 여기다 컨트롤 V 오른쪽 눌러서 붙여넣기라든지 아니면 컨트롤 V에서 붙이래요. 그러면 된 거예요. 얘를 뭐 하면 된다?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제출하느냐? 시험 끝날 때까지 냅두시면 알아서 다 제출돼요. 저장하고 전송하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시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알아서 저장이 되고 시험 본무로 다 답이 전송돼요. 그럼 아까 사원임금 계산표는 그냥 내비두셔요. 필요 없으니까 얘는 그냥 닫으셔도 되고 한번 문제 풀어봤어요. 자, 밑에 기출 01로 한번 가볼게요. 기출 01 교재 29쪽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걸 한번 더 연습해 볼게요.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했어요. 오피스 한줄 눌러서 열기 눌러서 29쪽 그림입니다. 잠깐만 잘 들으세요. 제가 이 문제를 설명이 끝나고 나면 오른쪽에는 해설을 풀어드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해설을 대로 설명하지는 않잖아요. 평상시에. 그런데 제가 설명할 때 해설을 보고 따라오시는 분이 간혹 있으실 수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특히 이제 중간에 보면 이런 거 있단 말이야. 계산 작업 같은 거 할 때 설명을 드리면 잠깐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딱 손을 드세요. 못 들었어요. 이러면 돼요. 근데 그 말씀하시기가 죄송한 거야. 그러니까는 이 강사가 어디를 설명하나 하고 해설을 자꾸만 찾아봐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놓쳐요. 제가 여기는 해설대로 읽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해설은 모르신다는 상태에서 문제만 보셔야 돼요. 문제만. 그리고 해설을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설명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가져왔죠. 처음에 오피스 한줄 눌러서 열기 눌러서 처음엔 모든 엑셀 파일로 돼 있던 애를 뭐로 바꿨다? 책에서 텍스트 파일로 바꿔라 그랬어요. 그것이 29페이지 중간 2번에 있는 오른쪽 밑에 있는 그 귀퉁이에 있는 1번 1 선택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해설도 나와 있어요. 위에 열기 대화 상자에서 파일 형식으로 텍스트 파일을 선택하고 C 드라이브에 길복 커머리 2급에 가서 01 섹션에 가서 사원임금 계산표를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설명이. 그렇게 열어가지고 1단계는 구분기호로 돼 있고 다음 누르고 교재도 넘기시고 탭이 아니라 쉼표로 돼 있다고 체크하고 다음 누르고 그 다음에 마침 누르고 그렇게 나온 결과를 복사해서 저쪽에 붙이세요 라고 돼 있어요.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 하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여러분이 댁에 가셔가지고 반복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늘어요. 한 장 더 넘겨볼게요. 32쪽. 32쪽에서는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볼게요. 성적 분석이라는 txt 파일을 밑에 기출공일 시트, 아까는 무작정 따라하기란 시트였었는데 아까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였었잖아요. 이제 기출공일이란 시트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 가져오래요. 어디에다가? A의 두 번째에다가 붙여놓으래. 그 빨간색 화살표 설명대로 제가 하는 거예요. 지시사항대로. 성적분석.txt라는 파일을 기출공일 시트에 A의 두 번째 셀에 붙여넣은 후에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하래요. 아까 우리 텍스트 나누기를 해서 가져왔었죠. 걔를 복사해서 붙였죠. 이번엔 달라요. 어떻게 하라고? 그냥 여기다 붙여넣으래. 그리고 나서 나누기를 하래.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피스 단추 눌러서 열기 눌러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시작 버튼 누르시고 컴퓨터라는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컴퓨터 메뉴 찾으셨어요? 자, 얘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이렇게 컴퓨터 창이 뜰 겁니다. 자, 시작 버튼 누르시고 컴퓨터, 아니면 여기도 컴퓨터 있어요. 바탕화면에도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작 컴퓨터를 눌러가지고 C 드라이브. 실제 시험은 OA라는 곳에 있다 그랬어요. OA라는 곳에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는 거죠. 길복 커마 리급에서. 얘를 더블 클릭하고 01 섹션 가세요. 그러면 문제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성적분석.txt. 이거 찾으셨어요? 얘를 더블 클릭하세요. 그럼 메모장으로 열립니까? 오케이. 얘를 복사하세요. 블록 잡아서 얘를 편집해 가서 모두 선택 이렇게 하셔도 되고, 컨트롤 A 누르셔도 되고, 마우스로 저 뒤에서부터 이렇게 드래그해서 앞으로 가셔도 되고, 앞에서부터 블록 잡아서 드래그 뒤로 하셔도 되고. 자,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복사 또는 컨트롤 C.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엑셀 여기 A의 두 번째다 클릭하고 붙여넣기 컨트롤 V 또는 오른쪽 눌러서 붙여넣기. 붙여넣으셨어요? 자, 33페이지 설명을 좀 볼게요. 첫 번째, C 드라이브 길복 커마 2급 01 섹션에 가서 성적 분석 TS 파일을 열어서 그랬어요. 어떻게 열었어요? 더블 클릭하니까 열렸죠. 메모장으로 열렸죠. 그래서 걔를 복사해 가지고 이 기출01 A의 두 번째 셀에다 붙여넣기 했죠. 지금 그거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요대로 두시고 저 상단에 가면 데이터 탭이라고 있어요. 데이터. 용어를 좀 알려드릴게요. 홈 탭이라고 불러요. 탭. 삽입 탭. 탭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옆으로 가서 옆으로 이 메뉴 구조가 왼쪽에서 오른쪽 구조로 가 있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가 있는 펼쳐지는 메뉴를 탭 구조 메뉴라 그래요. 그래서 데이터 탭, 수식 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키보드에 있는 탭 키 거랑 같은 말이에요. TAB 탭. 데이터 탭, 데이터 도구 그룹,
데이터 도구 그룹 텍스트 나누기 항목. 어디 찾으셨죠? 네. 일반적인 교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데이터 탭, 데이터 도구 그룹, 텍스트 나누기 항목을 클릭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를 누르시면 많이 보던 메뉴가 뜰 거예요. 방금 전에 우리 봤던 메뉴죠. 그렇죠? 자,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다. 데이터 누른 다음에 어디 가면 여기 데이터를 누르시면 여기 텍스트 나누기라는 거 있나 찾아보세요. 자, 텍스트 나누기 하셨어요? 누르시면은 우리 방금 전에 연습하던 대로 마법사 창이 뜰 거예요. 문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문제지에. 여러분 문제지를 꼭 손가락으로 짚으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왼손으로 문제지를 꼭 짚으세요. 이렇게 해서 아, 무슨 파일을 불러오는구나, 구분자가 세미콜론이구나, 뭐를 하는구나 라고 손가락으로 짚으시면서 손을 띄시면 안 돼. 왼손으로 짚으시고 오른손은 마우스만 움직여도 되니까. 자, 여기 보세요. 구분기호로 분리되는 거 맞죠? 다음 구분기호가 뭐예요? 탭이에요? 아니죠. 뭐라고요? 세미콜론. 세미콜론 딱 누르는 순간 밑에 있는 메뉴들이 알아서 벌어지죠? 다음 마지막에는 마침. 알아서 짜라락 벌어지나요? 오케이. 한 번 더 해볼게요. 기출 02로 갑니다. 기출 02. 근데 기출 02 가서 보시니까 구조가 좀 달라요. 어떤 애는 좁아졌고 어떤 애는 넓어요. 그렇죠? 문제지 뭐라고 써있냐면요, 총무부 사원 현황이라는 txt 파일을 열어가지고 B의 두 번째 셀, 기출 02라는 시트에 B의 두 번째 셀 B2 여기다가 붙여 넣을 거래요. 그럼 저처럼 미리 여기다 클릭해 놓으세요. 다른 데 클릭해 놓지 마시고 B의 두 번째다 클릭을 해 놓으시면 편해요. 여기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처럼 해볼 거예요. 내 컴퓨터 시작 버튼 눌러서 컴퓨터에 가서 C 드라이브에 가서, 본래는 OA 폴더라 그랬는데 우린 여기가 아니고 길버 커널 2급으로 갈 거고, 01 섹션에 가서 총무부래. 총무부 저 밑에 있네. 제일 밑에 총무부라고 보이죠? 그렇죠? 네. 총무부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열렸죠? 그렇죠?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편집에 가서 모드 선택, 아니면 마우스로 드래그 복사해서 아까 섹션 01 문제라는 시트, 통합문서에 기출 01이라는 시트에다 B2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다른데? 두 번째는 붙여 넣은 다음에 나누기를 하라 그랬고, 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파일을 열어서 생성된 데이터를 붙여 넣으라 그랬어요. 붙여 넣은 다음에 나누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 문제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엑셀에서 텍스트 파일로 열어서 구분기호를 이용하여 나누죠. 나눈 다음 결과를 답안지에 붙여넣기 라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내 컴퓨터에서 텍스트 파일을 열어서 답안지에 복사해서 얘를 텍스트 나누기로
나누어서 나누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었죠.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럼 둘 중에 어떤 걸 해야 되느냐? 문제지는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요. 답만 맞으면 돼요. 컴퓨터 자격증 시험 중에는 과정을 시험으로 내는 것도 있어요. 답은 맞았는데 과정이 틀리면 감점을 처리하는 시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은 결과주의예요. 그래서 1번 과정으로 즉 이렇게 한 거죠. 열기 눌러가지고 텍스트 파일로 열어가지고 이걸 열어서 가져온 다음에 걔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고, 미리 메모장으로 열은 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나서 나누기에 들어가서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일단 복사해서 붙였으니까 여기서 한번 나눌게요. 나누기를 누르면 아까처럼 똑같아요.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느냐 너비가 일정하냐 물어보니까 이 책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분기호가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분기호가 있다는 뜻이에요. 공백이니까. 그러니까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다고 치고 다음 누르면 여기는 세미콜론이 아니라 공백이잖아요. 공백을 딱 누르는 순간 알아서 따라락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쉼표라고 하는 거를 구분자가 있은 상태에서 꼭 해제하고 공백을 누르느냐? 아니에요. 쉼표를 클릭하고 공백도 클릭해도 돼요. 구분자는 반드시 하나만 쓰는 게 아니에요. 구분기호가 여러 개가 돼서 여러 개를 다 선택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공백이라는 구분자만 얘기해 놨으니까 공백을 선택한 것 뿐이고요. 자, 다음 누르면 이제 여기가 좀 달라요.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인데 앞에 두 번째에서는 다 마침을 눌렀지만 지금 문제는 뭐라고 그랬냐면 경력란이 있어요. 경력란. 끝에 두 번째 경력란. 얘는 가져오지 말라고 돼 있어요. 우리 문제지에 보니까 경력란은 제외할 것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경력이라는 데를 클릭하고 나서 열 가져오지 않음 건너뛰겠다라고만 하시면 돼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그리고 마침을 누르시면은 해결이 돼요. 그럼 경력란은 안 가져오겠다 이 얘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아까 요거 답안지 있잖아요.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딱 붙이면은요 알아서 이렇게 벌어져요. 이렇게 연습을 못하니까는 일단 얘를 지우고요. 지우는 거는 블럭 잡고 딜리트 키 누르면 돼요. 여기 뭐가 적혀 있는 거는 마우스로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딜리트 키 누르면 다 지워져요. 자, 그러면 아까는 메모장에 있는 거를 우리가 블럭 잡아서 복사해서 붙인 다음에 나누기를 했는데 처음 연습하던 대로 한번 해보자. 요거 오피스 단추 눌러서 열기 눌러서 얘를 텍스트 파일로 바꿨죠. 총무부 사원 현황 선택됐죠. 열기 누르면 얘가 이제 엑셀로 열릴 거예요. 자,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왜? 문제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구분기호가 공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너비가 일정한 게 아니라 구분기호로 선택하고 다음. 이때 기본적인 시험 문제는 탭이 선택되어 있어요. 탭으로. 얘를 아니고 공백을 체크하는 순간 알아서 항목들이 짜라락 벌어져요. 자, 그리고 다음을 눌렀는데 다 가져올 게 아니라 끝에 두 번째 경력란. 이름, 주민번호, 성별, 탄생년, 경력, 기본급인데 경력란은 가져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모르고 탄생년을 선택하고 건너뛰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틀린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얘를 선택하고 나서 건너뛰겠다? 아닌데 일반 다시 돌려놓으면 가져오겠다는 뜻이고, 경력란을 클릭했더니 일반으로 되어 있으면 가져온다는 뜻이니까는 밑에 있는 걸 클릭해서 안 가져오겠다, 건너뛰겠다라고 체크하셔야죠. 자, 마침을 누르면은
이제 여기 총무부 사원 현황이란 txt 파일로 열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복사해서 우리 답안지에다가 아까 답안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답안지가 어디 있노? 여기 있네. A는 좁고 B, C는 넓은 이 동네에 있었잖아요. B2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붙을 거다 이거죠. 근데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시험에 내는데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예. 그런데 세 번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요거예요. 요거. 텍스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텍스트라는 걸 이용하면 금방 가져와요. 근데 이걸 하면 틀려요. 보여드릴게요. 이걸 하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를 이용해서 가져오잖아요. 바로 이렇게 가져오면 돼요. 되게 편해요. 되게 편하게 가져올 수 있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은요. 자, 제가 여기다 한번 클릭해 놓고 한번 해볼게요. 너비가 바뀌어요. 아까 여기 너비가 어땠어요? 다 동일했었는데 너비가 어때요 지금? 너비가 벌어졌잖아요. 원래 답안지에는 여기는 일반 너비고 여기는 넓은 너비예요. 여기는 글자는 별로 없지만 너비가 보통 너비거든요. 근데 외부 데이터 요거로 가져오게 되면은요 너비가 좁은 글자가 없는 애들은 좁아지고 글자가 많은 애들은 넓어지거든요. 이렇게 된 문제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빨간색 화살표 지시사항 마지막 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위에 거 열 너비는 조정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가져오면 쉬운데 이걸 이용해서 가져왔더니 열 너비가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틀린 거로 처리하겠다. 그러면 실무에서는 얘가 제일 좋아요. 제일 편해요. 왜냐면 실무에서는 너비를 내가 조정하면 되잖아요. 자기준 시험에서는 너비를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건들잖아요. 이렇게 너비를 건들면 틀린 거로 처리해요. 아무런 말이 없는데 건드렸어. 그럼 감점 처리가 되고요. 열 너비를 조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건들면 틀린 거로 처리하는 거예요. 감점이 아니라. 하여튼 간에 오늘 첫날 엑셀을 공부하면서 외부 데이터라는 엑셀을 처음 배우시는 과정에서 배우지는 않아요. 기본적인 엑셀 과정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연습은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책 첫 번째 편성되어 있는 바람에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엑셀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열기를 누르는데 얘를 텍스트 파일로 바꿔야 된다. 근데 텍스트 파일로 바꾸는 과정에서 확장자가 보여야 된다, 안 보여야 된다. 그래서 제어판에 가서 뭐를 해봤고 내 컴퓨터 창에 들어가서 C 드라이브에 가서 메모장을 텍스트 파일을 열어서 메모장에 있는 걸 불러와서 복사 붙여넣기 좀 많은 거를 설명했어요. 그런데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거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즉 내가 모르는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내가 많이 알고 있으면 시험에 나오는 거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건데 내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들은 어떻다?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자, 전체 선택한다, 편집에 가서 전체 선택한다, 모두 선택한다, 오른쪽 눌러서 복사한다, 붙여넣기 한다. 이건 다 알아.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 컨트롤 C 이건 다 알아.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더 많은 거를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그때 설명드리는 거 메모 잘 하셨다가 공부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